안녕하세요. 미스로입니다. 이번 시간에서는 3.2절 행렬의 랭크와 역행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서 좀 언급을 했던 것처럼 연립이사 방정식을 저희는 AX는 B꼴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 있다고 살짝 이야기를 했고요. 어쨌든 이 A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제가 좀 잘 다루는 A의 성질로서 뭐가 있냐면은 이 행렬의 랭크를 저희가 잘 다루게 되는데요. 근데 랭크라고 하면은 뭐였냐면은 선형 변환의 상공간의 차원이었다.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선형 변환에서 정의된 개념이긴 했는데 사실 이거를 선형 변환과 행렬이 연결이 돼 있다는 걸 제가 잘 아니까 어떻게 잘 연결을 하면은 행렬에 대한 랭크도 저희가 잘 정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떻게 대응이 되는지는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알아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 행렬이 역행렬을 가질 경우에는 저희가 이 연립이차 방정식을 바로 풀 수가 있는데 어떻게 풀 수가 있냐? 바로 AX는 B에서 A에다가 A 인버스를 다 곱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해를 바로 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A가 역행렬이라는 거라는 조건 자체도 되게 중요할 건데, 그러면 이 역행렬이 되게 하는 조건이 무엇인지, 그 실질적으로 이 역행렬을 어떻게 구할 건지에 대해서도 뒤에 가서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행렬의 랭크를 한번 정의를 해봅시다. 그러니까 저희가 선형 변환과 행렬이 연관이 돼 있다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선형 변환에서 이제 행렬을 바꾸는 거는 이런 행렬표를 통해서 제가 이 행렬과 연관 지을 수가 있었고, 그 이 반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좌측곱 변환 같은 걸 생각해서 어떤 이런 과언적인 성질을 이용해서 이 행렬을 선형 변환으로 대응을 시킬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행렬을 저희가 이런 좌측곱 변환으로 변환할 수 있으니까 얘의 그러니까 이 성형 변환의 랭크로 이 행렬의 랭크를 정의하면 되겠죠? 그 밑에 내용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A에 대해서 A의 랭크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런 선형 변환의 랭크로 정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상공간의 차원으로 정의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랭크 A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자리에는 뭐 선형 변환도 들어갈 수 있고 행렬도 들어갈 수 있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랭크가 가진 성질을 조금 이용을 하면은 행렬의 랭크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저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n 곱하기 행렬이 가역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랭크가 n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거 제가 역행렬이면 되게 좋은 성질도 있고 했다고 하는데 이 역행렬을 가지는 조건이 뭐가 있냐면은 바로 랭크가 n인 것이다. 이 조건을 알면은 제가 가역인 것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가 이제 나중 가서 랭크를 구하는 게 제가 연립이차 방정식에서 행렬을 그 성질을 파악을 하는데 중요한 도구가 되겠죠. 그럼 이게 왜 성립을 하냐? 바로 이 두 가지 성질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건 이제 125쪽에 첫 번째는 이제 125쪽에 있는 43인 내용인데요. 이완차 백통합 V에 대해서 상위연산자 T가 가역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랭크 T가 디비전 V랑 같다. 이런 경우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정리 2.18의 다른 정리 2 내용인데요. n 곱하기 행렬 A에 대해서 A가 가역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은 LA가 가역인 것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행렬이 가역이기 위해서는 LA가 가역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였죠. LA가 가역이 되고요. LA가 가역인 것은 기본적으로 이 랭크 LA랑 디멘전 V랑 같은 거고요. 이 디멘전 V는 경중 n이 없고 얘가 저희가 앞에서 정의했던 것처럼 행렬 A의 랭크가 되죠.
근데 얘네들은 모두 동치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렬이 가역이다라는 것은 결국 랭크가 n인 것과 동치가 된다는 것을 이 두 가지 앞에서 배웠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 행렬의 랭크를 어떻게 구할 건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 전에 만약에 어쨌든 간에 행렬에서 행렬의 랭크를 구한다고 했을 때 행렬의 좌쪽과 변환의 랭크를 이제 계산했었는데 어쨌든 반대의 경우에서도 조금 성립이 되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선형 변환의 이 행렬 표현에 대해서도 앞에서 정의했던 내용이 그대로 성립하면은 좋겠다라는 것을 알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타 감마에도 상관없이 어느 정도 이제 같다는 게 되어야 저희가 앞에서 행렬의 랭크를 조금 더 안전하게 다룰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이 정리 설정 3입니다. 그 유한차 메통관 사이에서 정의된 성입니다. T와 각각 순서 위주로 베타 감마라고 했을 때 이 사연 변환의 랭크는 이 사연 변환의 행렬 표현의 랭크랑 같다가 됩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이 T랑 얘를 A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이 A는 실질적으로는 다릅니다. 왜냐하면 이제 사는 세계, 그러니까 대응이 어느 정도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사실상 같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정확하게는 같지는 않죠. 그러니까 얘랑 랭크를 이제 계산하는 데는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제 알다시피 어떤 벡터 표현이라고 하는 그런 동영상을 통해서 얘를 좀 연관도 지을 수가 있었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증명을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책에서는 2.4절 연습 문제 20번을 통해서 바로 다시 서술한 거다라고 이야기가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2.4절 연습 문제 20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전에 2.4절 연습 문제 17번을 풀어야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차원 벡터공간 V와 W, 그리고 동형사상 T, 그리고 V의 부분 공간 V0가 주어졌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TV0는 W의 부분 공간이 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 공간 V0와 그 V0에 대한 T의 이미지나 차원이 같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T가 동형사상이라면은 이, T가 없어도 차원이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증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A가 부분 공간인 걸 확인하는 거는 뭐 간단합니다. 사실 생각보다 T의 성향성 때문에 바로 얻어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부분 공간인지 보이기 위해서는 0벡터를 포함하고 덧셈과 스칼라 곱에 대해서 닫혀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자, 어쨌든 V0가 부분 공간이기 때문에 0벡터를 포함을 합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T 0벡터도 견적 여기 TV0 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얘가 0벡터죠. 사인 변환의 모든 0벡터 사인 변환의 0벡터를 내면 항상 0벡터가 나오니까 TV0도 0벡터를 포함을 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덧셈에 닫혀있는지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미의 두 개의 벡터를 가져왔을 때 x 더하기 y가 여기 안에 들어가 있는가를 확인하면 됩니다. 자, XY가 여기에 들어있기 때문에 V0에 UV가 존재해서 얘네들을 만족을 해야 합니다. 근데 U랑 V는 지금 V0에 들어가 있고 V0가 부분 공간이니까 덧셈에 닫혀 있어야 하고요. 그러니까 U 더하기 V는 V0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T U 더하기 V는 여기 안에 들어가는데 T U 더하기 V는 선형성 때문에 나눠지고 근데 각각은 X 더하기 Y였으니까 X 더하기 Y도 TV0 안에 들어가는구나. 그러니까 덧셈 돼서 닫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칼라 법에 대해서도 당연히 뭐 비슷하게 증명할 수가 있겠죠. 자, 이제 두 번째로 얘를 보이려고 하는데요. 자, V0의 차원을 M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V0의 기절을 베타0라고 하고요. 그 얘네들이 V1, V2, Vm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 2.2에서요. TV0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선의 변을 씌워서 생성하는 게 TV0다라는 게 어째 정리 2.2에 대해서 그 내용이었죠. 자, 그리고 T가 단사니까 얘네들도 1차 독립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뭐 여기선 간단하게 좀 공간이 없어서 간단하게만 적었는데요. 뭐 앞에서도 몇 번 이제 다뤘던 내용이긴 하지만 잠깐 다시 보면은 여기서 1차 결합으로 표현을 하고
t가 선형이니까 이렇게 되는데 얘가 0일 때 A1, AM이 0이면 되는 거죠. 근데 얘가 0이라는 거고 t가 단사니까 얘가 0이라는 거네요. 근데 V1, VM은 어쨌든 간에 기저기 때문에 1차 독립이니까 얘를 통해서 A1, AM이 모두 0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얘가 1차 독립이 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TV0를 생성하고 1차 독립이니까 TV0가 TV0의 기저가 됩니다. 그러니까 기저의 개수가 m개로 똑같으니까 두 개의 차원도 같을 거고요. 어쨌든 이 보조 정리, 여기서 그냥 제가 보조 정리는 그냥 제가 이름을 붙인 거고요. 어쨌든 이 보조 정리를 통해서 정리 3.3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V와 W의 각각 차원을 NM이라고 합시다. 그리고 P 베타를 베타에 대한 V의 표준표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냐면은 이 P 베타는 V에서 N으로 가는 변환이고요. X를 두면은 이 X의 이 베타에 대한 표현을, 그러니까 베타에 대한 좌표를 주는 변환입니다. 얘가 그리고 P 감마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가 있겠고요. 정리 2.1에 대해서 두 개가 동형사상이라는 것도 저희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이 동형사상이니까 이 P 베타나 P 감마를 앞에 보조 정리를 이용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A를 그냥 간단하게 이 T의 베타와 감마에 대한 행렬 표현을 A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네들에 대해서 저희가 얘가 성립한다는 것도 어떤 그림적으로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요. 근데 이제 이 다이어그램이 가운적이다라는 표현도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각각에 대해서 한번 따로 확인을 해보면요. 오늘 얘에 대해서 P 베타 V는 Fn이죠.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동형사상이기 때문에 얘에 대한 이미지는 그 공역 전체를 커버를 합니다. 그러니까 Fn이 되고요. 그러니까 LAPV에 V를 넣는 거는 LA FN을 넣는 거고 이 FN이 LA의 정역이 되죠. 그러니까 정역의 이미지는 결론적으로 상공간이 되니까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요. 자, RT가 TV가 됩니다. 이거는 그냥 정의고요. W가 그리고 부분 공간이 W 부분 공간이 되죠. 그러니까 상공간은 항상 그 부분 공간이 된다라는 것도 제가 앞에서 봤고요. 자, 그리고 P 감마가 동형사상이니까 그 앞에 보조 정리 때문에 일단 여기서 얘를 지울 수가 있다라는 게 앞에 보조 정리의 내용이었습니다. 그쵸? 자, 어쨌든 얘가 디멘전 P 감마 TV에 대해서 TV가 RT고 얘가 보조 정리에서 없어져서 RT고 얘 정의상 얘가 랭크 T였죠. 자, 그래서 이 두 개를 종합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 랭크 A라고 하는 것은 랭크 LA이고요. 얘의 의미는 LA의 상공간의 차원을 이야기를 하고 근데 여기서 저희가 구했던 것처럼 얘는 얘가 됩니다. 근데 얘랑 얘가 같죠? 그래서 다시 자리를 바꿨고 얘는 저희가 구했던 것처럼 랭크 T가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구하고자 했던 T와 이 T에 대한 행렬 표현의 랭크가 같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내용 자체는 2.4절 연수 문제 20번 네, 내용이 되고요. 뭐 좀 더 이제 또 추가적인 내용이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똑같이 이 연수 문제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연수 문제 20번에 또 들어가 있던 내용이 뭐가 있었냐면은 이 차원 정리 때문에 이 눌리티도 똑같이 랭크뿐만이 아니라 눌리티도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됐고요. 자, 이제 3.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얘네들을 이제 다루면서 이 A에다가 연립반응식을 푸는 것처럼 뭔가 기본 연산을 좀 하고 싶은데 기본 연산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본 행렬을 곱하는 거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근데 이 기본
행렬을 이제 곱했을 때 A에 대한 성질이 너무 크게 바뀌어버리면은 뭔가 이 A 자체에 대한 성질이 의미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곱해도 이 A에 대한 성질이 안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가질 수가 있겠죠. 근데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쨌든 그 A의 랭크를 생각을 하는 게 이 문제를 연립반응식 푸는데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았고, 그리고 이 연립 기본 행렬을 곱했을 때 A의 랭크가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이 정리 3.4에 있다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로 이겁니다. 자, 행렬 A랑 가역 행렬 P랑 Q가 있다고 하고요. 랭크 AQ는 랭크 A랑 같다. 랭크 PA는 랭크 A랑 같다. 랭크 PAQ는 랭크 A랑 같다. 이런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A에다가 뭐 순서 뭐 그치고요. 가역 행렬을 곱하면 랭크가 보존된다. 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기본 행렬도 가역 행렬이라는 걸 저희가 앞에서 배웠기 때문에 A에다가 가역 행렬을 곱하면은 랭크는 보존이 되는구나. 그러니까 저희가 여기다가 기본 연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A에다 랭크 자체는 변하지 않으니까 저희가 뒤에 가서 이야기할게 그게 잘 안전하게 사용을 해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가역 행렬은 A의 랭크를 보존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증명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Q의 랭크를 저희가 구해야 합니다. 어쨌든 이 행렬 AQ의 랭크는 저희가 이 선변의 LAQ의 랭크니까 이 상공간의 차원으로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어쨌든 얘가 LA, LQ인데 Q를 조금 지워볼 필요가 있죠. 그래서 얘를 자세히 다시 살펴보니까 LAQ가 뭐냐면은 이렇게 나눠지고 그 얘의 의미가 어쨌든 정역이 FA니까 얘 상공간은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합성이니까 이렇게도 쓸 수가 있고요. 근데 어쨌든 Q가 가역이기 때문에 LQ는 전사가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얘가 경주 공역 전체를 커버를 하니까 FN이 된다. LA는 FN이 되고 얘의 의미가 LA의 상고강이 되죠. 왜냐하면 FN이 LA의 정역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RLAQ는 RLA니까 얘 대신에 RLA가 되고 랭크 A가 됩니다. 그러고요. 2번. 이제 어쨌든 뒤에 있는 거를 잘랐는데 이젠 앞에 있는 거 좀 잘라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앞에 있는 걸 자르는 건 사실 생각보다 편하진 않거든요. 뒤에 했던 것처럼. 대신에 뭘 이용할 수가 있냐? 이 LP가 동영사상이 됩니다. 어쨌든 동영사상이, 전사인 것도 어쨌든 동영사상에서 온 거였고요. 근데 이 앞에 보조 정리를 이용해서 LP를 자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LP는 되고, 나누면 이렇게 되고, 얘의 의미가 얘가 됐죠? 근데 여기서 디멘전이 이렇게 들어가 있었더라면 LP는 이렇게 지워질 수가 있습니다. 이 보조 정리 때문에. 그래서 이 LAFN은 정의상 LAFN이 RLA가 됐었기 때문에 얘 차원은 랭크가 된다. 그 A가 되더라.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랭크 PA는 랭크 A랑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3번 앞뒤로 있는 경우에 사실 그냥 뒤에 지우고 앞에 지우면 된다. 그냥 순서대로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1, 2번은 증명했기 때문에 3번은 바로 나오게 됩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럼 그 가역 중에서 뭐가 좀 중요하겠는가? 기본 행연산과 기본 열연산은 랭크를 보존한다라는 것을 앞정리를 이용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어쨌든 이 증명도 있긴 하지만 그냥 말로 다시 얘기를 하면은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기본 행렬의 곱으로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기본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가역 행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행렬의 기본 행연산과 기본 열연산을 하는 거는 이 행렬의 앞과 뒤에 가역 행렬을 곱하는 것과 같다. 그럼 정리상전사를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래서 얘네들이 연크를 보존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서술한 게 밑에 내용이고요. 자, 그럼 이제는 저희가 이제 랭크라는 걸 알았고, 어쨌든 기본 연산이 랭크를 보존하고, 랭크의 정의가 무엇이고, 이렇게 생각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행렬의 랭크라는 정의 자체는 이 선형변환이라는 걸 이용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선형변환이라는 거는 어쨌든 좀 추상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다루기가 뭐게 쉽지는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형변환을 거쳐서 이렇게 랭크를 구하는 것보다는 바로 구할 수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바로 구하는 방법이 뭐가 있냐? 그냥 행렬만 보고 저희가 랭크를 어떻게 구할 수가 있는지 생각을 해봐야 하는데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를 정리 3.5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행렬의 랭크는 1차 독립인 열의 최대 개수와 같다가 됩니다. 행렬의 랭크는 그 열에 의해 생성된 부분간의 차원이다. 어쨌든 얘를 다 쓴 게 이 말이 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행렬이 있을 때 얘네들을 각각의 열 벡터로 보고 여기서 1차 독립인 열이 몇 개 있는가 아니면 어떻게 보면 얘로 생성된 공간의 기저의 개수가 어떻게 되는가 그게 어쨌든 그 말이 이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얘네들의 1차 독립성만 보고 그러니까 행렬만 보고 행렬의 랭크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미 A에 대해서, 네, 저희가 얘가 성립한다는 거를 결국 앞에서 봤었죠. 자, 근데 FN의 표준 기저 베타를 생각을 하고요. 베타는 FN을 생성을 하니까 정리 2.1을 이용하면요. 다음과 같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가 된다는 게 정리 2.2의 내용이 되고요. 자, 근데 얘네들이 뭐가 되냐를 생각을 해봐야 하겠죠. 자, 어쨌든 얘 하나만 보면요. 얘는 결론적인 정의상 이 아이가 됩니다. 근데 이런 꼴을 어디서 볼 수가 있냐면 얘는 결론적으로 I 열을 의미를 합니다. 그 말이 지 밑에 있고요. 자, 이미의 J에 대해서 AJ를 A의 J열이라고 하자. 그럼 얘가 I열이 된다고 하는 게 이제 정리 2.13 2번의 내용이 있고요. 그러니까 L의 EJ는 L의 정의사 AEJ인데 AEJ는 기본적으로 정리 2.132에 대해서 A의 J열이 된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 LA는 얘를 의미하는 이 각 열들로 생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랭크 A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얘를 의미를 했었는데 얘가 말하는 것은 이 얘에 생성되는 차원을 이야기를 한다. 그러니까 얘로 생성된 공간의 기저의 개, 개수를 의미를 하고 걔를 다시 말하는 게 1차 독립인 열의 최대 개수를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같은 말이 되고요. 자, 예제로 보는 게 조금 더 편안하겠죠? 자, 얘에 대해서 저희가 얘 랭크를 개선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얘를 개선을 해보려고 하면은 원래대로였으면은 이 LA에 대한 이 상공간을 아니 그 선형 변화를 가져와서 얘에 대한 상공간을 개선해 왔어야 했는데 사실 너무 복잡하고 저 생각하기도 떠오르기 쉽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대신에 얘네들이 1차 독립인 게 최대 몇 개 있는가를 파악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1번과 2번은 1차 독립이 됩니다. 두 개가 있는 경우에는 두 개가 상수배만 아니면 1차 독립이 됐었고요. 근데 세 번째 열 같은 경우에는 두 개를 더하면은 얘를 얻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3열은 차원 두열의 1차 결이 됩니다. 그냥 더하기로 표현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 두 개가 어떻게 보면은 최대 1차 독립의 개수가 되니까 A의 랭크는 2가 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거 조금 더 자세하게 쓰면은 랭크 A가 아까 앞에 정리상 이렇게 표현이 됐었고요. 근데 여기 내에서 얘가 얘랑 표현이 되니까 얘는
얘와 같은 말이 됩니다. 얘는 1차 독립이니까 얘가 이 공간에 기저가 되겠구나. 그러니까 차원은 2가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행렬 A의 랭크를 구할 때 A의 적절한 기본의 연산과 기본의 열연산을 적용해서 1차 독립인 열의 개수를 확실히 구할 수 있도록 만든 뒤 정리 3.5를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이제 저희가 행렬만 봐서 랭크를 구하는 좋은 도구를 찾은 건 맞기는 한데 어쨌든 간에 1차 독립인 거를 저희가 따져야 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거 보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단 말이에요. 어렵잖아요. 근데 저희가 이제 정리 3.4에서 봤던 게 뭐냐면은 이 행렬에다가 다른 정리, 그러니까 다른 정리를 이야기를 하면은 이 행렬의 기본 행연산과 기본 열연산을 하면은 랭크가 보존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1차 독립인 열의 개수를 파악하기 좋게 행렬을 바꾼 다음에 정리 3.5를 사용을 하자라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정리 3.4의 다운 정리는 변형된 행렬의 랭크와 행렬 A의 랭크가 서로 같음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행렬 A의 기본 연산과 기본 열연산을 적용해서 0인 성분이 최대한 많이 나오면서도 랭크를 보존하게끔 변형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저희가 이 A 자체에서 랭크를 구하자.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정리 3.5를 사용을 하자인데 얘를 이 A에다가 바로 사용하기는 힘드니까 얘를 어떻게 좀 보기 좋게 기본 연산을 통해서 보기 좋게 바꾼 다음에 그 다음에 적용하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M이 뭐 이런 식이면은 저희가 두 개가 1차 독립이니까 바로 랭크가 2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뭐 이런 걸로 좀 바꾸면은 좋을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A를 통해서 구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솔직히 여기서 얘네들이 1차 독립인지 아닌지를 파악하는 거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조금 변형을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할 거냐? 2인과 3에 각각 1행을 빼면 그러니까 3면 기본의 연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1행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서 각각에 더해주는 겁니다. 이는 기본 연산을 두 번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그냥 마이너스를 곱해서 더해주면 그냥 뺀다고 그냥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2열에서 2열의 두 배를 빼고 3열에서 1열을 빼면은 어떤 행렬을 얻느냐? 그러니까 2열에서 1열의 두 배를 이거 반대로 얘기했죠. 1열의 두 배를 빼고 여기서 그냥 하나를 그냥 빼면은 얘 주변에 00으로 만들어서 보기 좀 편할 거고요. 그리고 얘네들만 남게 되겠죠. 자, 근데 얘랑 얘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배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1차 독립이니까 하나 지을 수 있다. 1차 종속이니까 하나 지을 수 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개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런 과정을 거치면은 이 하나를 고정시켜서 얘 다 지을 수 있죠? 사면 기본행 영상을 하면은 다 지을 수 있고 얘네들도 얘를 통해서 다 지워버릴 수가 있겠죠? 그럼 이렇게 해서 1하고 00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저도 얘랑 얘네들은 모두 저도 얘네들과 1차 결합으로 표현되진 않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뭔가 계속 과정을 거쳐가면서 저희가 좀 보기 편하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꾸는 게 항상 되는가를 좀 이야기를 해봐야 하겠죠. 그게 바로 정리 3.6의 내용이 됩니다. 자, 행렬 A가 랭크가 R이라고 합시다. 자, 그럼 기본의 연산과 기본열 연산을 유한모 적용해서 제가 A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대각선에 대해서 대각선 밖에는 다 0이고 이 랭, 1이 랭크 수만큼 나오고 나머지가 다 0이게 이런 식으로 저희가 바꿀 수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A를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고 그 1의 개수만 따지면 저희가 랭크다라고 이야기도 뭐 어느 정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정리 3.6의 내용이 이거고 실제로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이제 증명은 어, 여기 지금 이
영상 내에서는 안 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따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조금 길기도 하고 조금 앞에 뒤에 연습 문제들까지 좀 같이 풀어볼 필요가 있어서 따로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고요. 대신에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 예제 3번을 통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근데 앞에 예제 2번과도 좀 비슷한 형태고요. 자, 어떻게 하겠는가?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먼저 이 A번에 대해서 여기다가 이 얘의 기준으로 다 지우고 다 지워버리고 싶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 지우려면은 얘가 0이 아니어야 하죠. 근데 얘가 0이니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걸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0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얘가 뭔가를 바꿔야 하는데 어떻게 바꿀 거냐면은 대신 얘네들은 0이 아니잖아요. 얘랑 자리를 바꿔서 0이 안 되게 할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얘가 0이 안 되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거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이제 첫 번째인가 두 번째만 바꿨지만 세 번째, 네 번째랑 바꿔도 되고 뭐 10끼리 바꿔도 상관은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1행과 2행만 자리를 바꿨고요. 자, 그리고 뭐 그냥 4 그대로 놔둬도 되긴 하지만 좀 계산하기 좀 편하게 여기서 다 4분의 1을 해서요. 다 1로 얘를 1로 만들면 계산하기가 먼저 더 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1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예제 2번에서 했던 것처럼 얘 밑에를 다 0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4면 기본행 연산을 하면 되겠죠? 여기서 곱하기 8에서 빼주면 되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6을 한 다음에 더해주면 될 겁니다. 그러면 착착착 지워져서 이렇게 됐고요. 그럼 반대로 여기서 열에 대해서도 똑같이 사면 기본 열연산을 통해서 다 지워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얘 만들었죠? 그럼 얘는 어쨌든 독립적인 거 하나 얻었고, 그 다음에 여기 조그만한 행렬에 대해서 같은 걸 반복을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얘를 1로 만들기 위해서 2분의 1을 다 나눴고요. 자, 그러면 1을 다 빼주고, 그냥 사면 기본 연산을 통해서 곱하기 6에서 더해주고, 곱하기 6에서 곱해주고, 곱하기 3에서 더해주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지우기 위해서 2 한 다음에 2 곱해서 빼주고, 1곱 그냥 빼주고, 얘도 그냥 빼주면은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얘에 대해서 이 4분의 1 나눠서 1, 2로 만들고 2배에서 빼준 다음에 지워주고 여기서도 그냥 바로 2 곱해서 빼주면은 0이 됩니다. 그냥 얘를 저희가 앞에서 얘기했던 이 D꼴로 바꿀 수 있다. 그리고 랭크가 3인 것까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했던 이 과정들을 통해서 얘는 랭크가 하나도 변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앞에서 정리 3.4의 다른 정리 때문에 기본행 연산과 기본 열연산은 랭크를 보존하니까 지금까지 랭크는 변하지 않고요. 그러면 얘의 랭크를 파악하면은 랭크 A를 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이 랭크는 하나, 둘, 셋, 세 개 있으니까 세 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제 정리 3.6은 따로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다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 정리 3.6을 통해서 제가 이 랭크에 대한 얻을 수 있는 성질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른 정리 1을 보도록 할게요. 자, 랭크가 R인 n 곱하기 m 행렬 A에 대해서 다음을 만족하는 n 곱하기 n 가역 행렬과 n 곱하기 n 가격 행렬 C가 존재를 합니다.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다는 거고요. 그래서 D는 n 곱하기 행렬이고 2, 5, 1, 5, 2, 5, 3은 다 0인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쨌든 간에 정의 3.6이 이 A에다가 기본행 연산과 기본열 연산을 계속 적용을 하는 거였죠. 근데 얘를 어떻게 해석할 수가 있냐고 했냐면은 기본 행렬을 곱하는 걸로써 표현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A에다가 기본행 연산하면은 여기다 곱해주고 그 다음에 뒤에 곱해주고 앞에 곱해주고 뒤에 곱해주고 그 뒤에 또 두 번 할 수도 있겠고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해서 얘네들을 묶어주면 얘네들이 가역행렬이 될 거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변환을 저희가 행렬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중요한 거는 행렬로 표현 가능 이런 걸 조금 더 중요적으로 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증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3준역에 따르면 기본의 연산과 기본열 연산을 유한번 적용해서 A를 T로 변형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의 연산을 기본 행렬 곱으로 표현할 수 있으니까 n 곱하기의 기본 행렬들과 n 곱하기의 기본 행렬들이 존재해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럼 3.2에 대해서 EJ와 JJ는 가역 행렬이 되겠죠. 그리고 얘네들을 다 하나로 묶어버리면 B와 C는 가역이 됩니다. 자, 가역 행렬들의 유한번 곱은 가역 행렬이 됩니다. 이거는 이제 두 개에 대해서만 보면요. 예, 역행렬은 자리를 바꾼 역행렬이 되고 실제로 왜 이렇게 되는지는 얘네들의 계산에서 항등행렬, 항등행렬이니까 항등행렬이 나온다. 이걸 이용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유한계에 대해서는 수학적 기납법을 통해서 제가 증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D는 BAC로 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다른 정리 2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랭크 AT는 랭크 A랑 같다. 그러니까 A나 트랜스포즈를 한 거, 그냥 전체 행렬이랑 결론적으로 같다. 라는 말이 되고요. 자, 그럼 2번. 이의 행렬의 랭크는 1차 독립이 행의 최대 개수와 같다. 그리고 행렬의 랭크는 그 행의 생성된 부분 공간의 차원이다. 라는 거죠. 이거는 앞에서 봤던 정리 3.5의 정리 3.5에서 열 대신에 행으로 해도 상관이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열로만 보면 좀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행 개수는 작은데 열 개수가 엄청나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이런 식 이제 행은 두 개밖에 없는데 막 열이 막 10개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10개에 대한 1차 독립을 파악하는 것보다 두 개만 파악하는 게 좀 더 편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2번이 되고요. 자, 3번. 이의 행렬의 행과 열은 차원이 같은 부분 공간을 생성을 합니다. 그 차원은 행렬의 랭크와 같다가 되고요. 그냥 이건 어쨌든 간에 이번에 통해서 됩니다. 그냥 이의 행렬의 행과 열의 차원이 같은 부분 공간을 생성을 한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 행과 열이 생성하는 부분 공간의 차원이 견적 랭크가 되니까 견적 같은 말이고요. 예, 견적 차원이 행렬 랭크와 같다라는 말이 그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2번 같은 경우에도 사실 1번에서 바로 옵니다. 앞에서 몇 번 얘기를 했던 것처럼 전치라고 하는 것은 행에서 다룰 거를 열로 다룰 수 있게 해주고 열로 다룰 거를 행으로 다룰 수 있게 해주는 예거든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정리 3.5에 전치 행렬을 씌우면은 열이 행으로 글이 바뀐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증명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정리 1 때문에 저희가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역개념 BC가 존재를 하겠죠. 자, 그리고 D는 다른 정리 1에서 쓸때 조건을 만족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행렬의 전치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행렬 곱의 전치는 순서 바꿔서 전치 행렬 씌운 거나 같습니다. 역행열차는 비슷하게 성립을 하고요. B와 C는 가역이니까 BT와 CT도 가역이 됩니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얘의 역행열의 전체랑 같다라는 것을 이용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실제로 되는지 뭐 얘를 계산한다면은 전치를 밖으로 묶으면 이거 항등행렬의 전치니까 항등행렬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정리 3.4를 통해서 이 랭크 AT라고 하는 게 결론적으로 여기다가 가역행렬 곱해도 똑같을 거고 근데 얘가 DT가 되었었죠. 자, R이 랭크 A라고 해봅시다. 그리고 DT는 N 곱하기 M행렬이고 D는 다른 정리 1에서 서술한 꼴이 됩니다. 정리 3.5에 의하면 랭크 DT도 R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전치를 씌우긴 했지만 사실 이 대각선은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0만 이 0의 개수만 어느 정도 바뀌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D랑 이 DT나 결론적으로는 그 대각선은 사실 똑같이 되고
그러니까 그 1의 개수 똑같으니까 그 랭크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AT와 DT가 같다는 거 봤는데 DT가 D의 랭크랑 같을 거니까 얘는 R이 되고요. 이거는 그러니까 뭐 이론적인 것보다는 그냥 실질적으로 그냥 그렇게 볼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 이 R이 랭크 A였으니까 전체랑 랭크 A를 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과 3번은 아까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냥 3.5에 1번을 적용한 게 2번이 되고요. 자, 3번도 어쨌든 그냥 그걸 얘기를 그냥 다시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증명까지 해봤고요. 자, 그리고 또 다른 정리 3. 모든 가역 행렬은 기본 행렬의 곱으로 나타난다. 이거, 그러니까 이제 가역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기본 행렬로 곱으로 나타난다? 이거 어느 정도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가역 행렬에 U 한번 기본 연산을 하면은 저희가 항등임열을 얻을 수가 있겠다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어제 가역이라는 거는 이제 플랭크이기 때문에 얘에 대해서 아까 3.6을 적용한다고 하면은 1이 n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in이랑 똑같다는 거죠. 어쨌든 그 행렬 크기 자체는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근데 이 가역 행렬을 통해서 이렇게 기본 연산을 통해서 in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거를 그러니까 반대도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기본 행렬을 계속 곱해서 가역 행렬을 만들 수 있으니까 그 말이 단어 정리 3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말로 표현한 게 이증명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n 곱하기 가역 행렬 a의 랭크는 n이 됩니다. 그쵸? 이건 앞에서 얘기를 했던 거고. 다른 정리 1의 행렬 d는 in과 같아지게 되고요. 이게 1의 개수가 n개수하고 크기가 n 곱하기 n이니까 in이 되고 그 in이 BAC, 가역행렬 BC가 존재를 합니다. 제가 다른 정리 1의 증명과 같이 B는 이렇게 어쨌든 간에 B랑 C가 기본 행위들의 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거 제가 봤었고요. 자, A는 이렇게 표현이 되고, I는 항등인이니까 지워지니까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A를 이렇게 쓸 수 있다. 어쨌든, 기본 행렬들의 역행렬의 곱으로 표현이 되는데, 기본 행렬의 역행렬도 기본 행렬이니까 A는 기본 행렬의 곱으로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서 뭐 더 넘어가기 전에 참고로 한번 얘기를 하면은 왜 이제 그냥 기본의 연산이다 그냥 했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굳이 행렬로 표현을 하냐라는 거에 대해서 그 내용을 여기서 어느 정도 간접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죠.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으니까 얘네들도 이렇게 표현이 잘 되고 행렬로 이렇게 다 표현이 되니까 저희가 이전에 사용했던 논리들을 잘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참고 삼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정리 3.7 보도록 할게요. 자, 유황찬 벡터문과 VW, Z 사이 정의된 선형 변화 T, V에서 W, U에서 W에서 Z와 행렬곱 A, B를 정의하는 도행렬 A, B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을 합니다. 그러니까 두 합성의 랭크는 앞에 있는 랭크보다 작고 똑같이 뒤에 있는 것보다는 작다. 그리고 A, B랑 A, B 이렇게 행렬 같은 경우도 비슷하게 성립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합성과 행렬고 항상 뭐 같다는 것도 이제 어느 정도 아실 것 같고요. 얘는 랭크를 줄인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 어쨌든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죠. 그냥 뭐 합성으로 생각을 하면은 음, W.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U의 랭크를 본다고 했을 때 W에서 Z만 거쳐가면 됐었는데 일반적으로는 한번 상해반을 씌우면 상공간이 그 원래 공역보다 줄어들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거쳐가면서 이 상공간이라는 게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거쳐가면서 줄어드는구나, 랭크가. 이렇게도 뭐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증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제 순서가 1, 3, 4, 2로 증명을 합니다. 1번을 증명해서 그걸 이용해서 3번을 증명하고 그리고 4번을 증명해서 그걸 이용해서 또 2번을 증명하는 문제가 됩니다. 자, 볼게요. 1번 같은 경우에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의 상공간은 W에 들어갑니다. 이건 뭐 사실 당연하죠. 그리고 이 RUT라고 하는 것은 결국 UT, 이제 T의 정의역이 V의 이미지가 됩니다. 합성이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고요. TV가 RT가 되죠. 그리고 RT가 W의 부분 공간이니까 그래서 U를 씌우면은 얘가 좀 더 큽니다. W가 공간이 더 크기 때문에 커버하는 게 좀 더 큽니다. UW는 RU가 되죠. 그러니까 RUT가 RU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그리고 랭크 UT는 결국 이 RUT의 차원이 되고, 근데 RU가 이 RUT보다 큰 공간이기 때문에 차원도 더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동호가 성립을 하고 얘의 정의상 랭크 U가 됐었죠. 자, 그렇게 해서 랭크 UT는 랭크 U가 된다. 얘기를 할 수가 있고, 자, 1번을 통해서 3번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이 랭크 AB가 이렇게 견주적의 행렬의 랭크의 정의상 이렇게 표현이 되고, 합성이니까 이렇게 되고, 합성으로 표현이 됐으니까 앞에 있는 게 더 크다는 게 1번 내용이었죠. 1번 적용하면 랭크 L가 되고, 얘는 랭크 A가 됩니다. 그래서 3번도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4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과 정리 3.6의 따로 정리 2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간에 B랑 A를 조금, 아까 전에 이제 B를 지웠다면, 이제 A를 지워야 하잖아요? 근데 얘가 앞에 있으면은 좀 지우기가 좀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A를 좀 뒤로 보내고 싶다라고 하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할 수가 있냐? 이 정리 3.6에 다른 정리 2를 사용하면 얘랑 전치한 거랑 똑같죠? 근데 전치는 기본적으로 이제 가로가 풀어지면서 자리를 바꿉니다. 이런 식으로 바뀌죠. 그러면 뒤에를 지울 수 있고 이렇게 되니까. 근데 이 VT는 랭크 B랑 같으니까 앞에 것도 이렇게 식으로 자리를 바꿔서 지울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2번 같은 경우에는 뭘 이용을 할 거냐? 정리 3.3, 4를 이용하려고 하고요. 이 정리 3.3과 정리 3.3과 4를 이용해서 하면은 자, 랭크 UT는 기본적으로 얘에 대한 행렬 표현의 랭크랑 같습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A 프라임, 얘를 B 프라임 하면 두 개의 곱으로 나타나집니다. 이걸 정리 2.1을 11에 의해서 성립을 하고요. 그래서 얘는 UT를 저희가 얘에 대한 행렬 표현이 얘로 표현할 수가 있고 4번 때문에 앞에를 지울 수가 있으니까 얘는 또 랭크 T죠. 그러니까 얘도 2번도 성립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정리 3.4에 따른 정리, 뭐 정리 3.5, 정리 3.6, 정리 3.6에 따른 정리 2를 적용하면은 이미 행렬의 랭크를 저희가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행렬의 랭크를 구한다라고 하면은 정의를 이용해서는 얘에 대응이 되는 선형 변환으로 바꾼 다음에 얘에 대한 이제 그 상공간을 파악을 한다. 그다음에 랭크를 구한다. 라고 하는 거였는데 이 거쳐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 귀찮으니까 바로 구할 수가 없겠는가?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알 수 있던 게 바로 정리 3.5였죠. 정리 3.5를 통해서 이 열들 중에서 1차 독립인 거의 최대 개수가 이 행렬의 랭크가 된다라는 걸 어째 저희가 알았습니다. 저 정리 3.5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정리 3.5를 적용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어쨌든 간에 직접적으로 파악하기에는 조금 솔직히 그렇게 간편하진 않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신에 정리 3.4에 다른 정리가 있었죠. 그러니까 기본행 연산과 기본 열연산은 이 랭크를 보존하니까 이 기본행 연산과 기본 열연산을 통해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 만들어서 파악을 하면은 좋을 것 같다. 였습니다. 그래서 그 간단하게 어떻게 만들 수가 있냐면은 정리 3.6을 통해서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뭐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다 111이고 나머지가 0이게 이 1개수만
알아서 저희가 랭크를 바로 파악할 수가 있다라는 것도 저희가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저희가 근데 열만 볼 필요가 없이 행으로 봐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정리 3.6의 다른 정리 이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저희가 행렬의 랭크를 직접적으로 구해볼 수 있다는 내용을 지금까지 조금 해봤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구해봐야겠죠? 자, 주어진 행렬 랭크를 한번 구해봅시다. 이제 다음과 같은 이제 행렬 같은 경우에 얘 랭크를 이제 구한다. 근데 정리 3.5를 그대로 사용한다고 하면은 얘네들의 1차 독립의 개수가 몇 개인지 파악을 했어야 하는데 뭐 사실 두 요소밖에 없긴 하지만 네 개나 있기 때문에 사실 파악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뭐 하라면 하겠죠. 하지만 일단은 좀 귀찮아질 수는 있다. 근데 대신에 저희가 3.6의 다음 정리 2번 때문에 행의 1차 독립성을 파악해도 된다라는 거였고요. 그리고 저희가 두 개만 있으면은 상수배인지 아니지만 파악하면 되기 때문에 얘를 상수배에서 얘를 만들 수가 없죠. 그러니까 1차 독립입니다. 이거 랭크는 2가 된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네, 다음으로 B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렬 A에 대해서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방법은 기본의 연산을 적용을 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행 1여 선문을 0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를 얘에서 빼주는 게 가장 좋겠죠? 그래서 이행에서 1여를 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행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얘랑 얘는 상수배니까 얘랑 1차 동송이죠? 뺍니다. 그러면 두 개만 보면 되는데 두 개가 1차 독립이니까 상수배가 아니죠. 그러니까 랭크는 2가 됩니다. 이제 두 번째 방법은 열로써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 간단하게 얘랑 다 같기 때문에 두 개 그냥 지우고 두 개만 봤어도 됐습니다. 이두 개가 1차 독립인 것도 바로 보이니까 랭크가 2인 것도 똑같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C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랭크 A 얘의 기본의 연산을 적용해서 다음과 같이 변형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이렇게 두 배에서 빼주고 그냥 빼주고 하면은 얘를 다 0으로 만들 수가 있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빼줘서 이제 빼준 거죠. 그럼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고. 자, 그럼 마지막 행위에서 세 개 행위 1차 독립이 됩니다. 왜냐면은 얘, 이 세 개 중에서 얘 있고 얘에 대해서 얘가 없는 이 두 요소를 가지고 있죠. 이 두 개가 없는 첫 번째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F4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있고 얘랑 독립적이게 두 번째가 네 번째 성분이 있고 첫 번째는 첫 번째 요소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세 개가 1차 독립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링크는 3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뭐 뒤에 가서 더 자세히 보긴 하겠지만 저희가 어쨌든 이제 랭크를 파악하기 위해서 그 3.6처럼 완전하게 깔끔하게 정리할 필요까지는 없잖아요, 사실은. 뭐 이렇게 바꾸는 것도 중요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삼각형 꼴만 나오게만 바꿔도 저희는 랭크를 파악하는 데는 충분합니다. 뭐 그거는 뒤에 가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어쨌든 좀 요약을 좀 해보면요. 행렬의 1차 독립이 열 또는 행의 최대 개수가 명확하게 보일 때까지. 그러니까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명확히 그냥 보일 정도까지만 하면은 저희가 행렬을 랭크를 잘 파악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금까지 행렬 랭크랑 랭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n 곱하기 행렬을 가야기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랭크가 n인 것은 저희가 맨 앞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자, 어쨌든 이외 행렬 랭크를 구할 수 있으니까 저희는 이제 주어진 행렬의 가역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본의 연산을 사용해서 행렬의 역행렬을 구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 일단 그 전에 정의 하나를 좀 하고 가면요. 첨가행렬이라는 걸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n 곱하기 n 행렬과 n 곱하기 p 행렬 b에 대해서 첨가행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요. 얘는 n 곱하기 n 더하기 p 행렬이 됩니다.
행렬 AB가 된다. 그러니까 처음 N개 열은 A의 열이고 그 다음 B개 열은 B의 열인 행렬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말 그대로 그냥 행렬 AB를 붙였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이건 뭐 예를 들어서 1001이고 뭐 0011이라고 했을 때 두 개의 첨가 행렬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그냥 붙였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뒤에 내용을 얘기하기 전에 염선 문제 15번 먼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n개의 행을 가지는 행렬 A, B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 의미의 n 곱하기 n 행렬 M에 대해서 다음이 성립함을 보이려고 합니다. 어떤 거냐면은 이 첨가 행렬에 행렬 M을 곱한다 라고 하는 것은 각각을 곱한 다음에 첨가 행렬로 만든 것이랑 같다라는 것을 보이고자 합니다. 증명 자체는 뭐 쓰는 건 그렇긴 한데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 A의 열의 개수가 M이고 B의 열의 개수가 P라고 합시다. 그리고 얘의 J열을 UJ라고 하고요. A, B를 J열을 VJ라고 합시다. 자, 그럼 정리 2.3의 내용이 뭐였냐면은 얘의 J열을 어떻게 표현할 수가 있었냐면은 이 M에다가 D에 있는 J열을 곱한 거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쵸? 근데 만약에 1부터 M까지다. 그러니까 VJ가 J가 이제 1부터 M까지라면은 A가 J열이 되죠. 아니, A의 J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VJ가 A의 것이 되니까 UJ는 MA의 J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이 M, A의 J열이라고 하는 것도 M과 A의 J열들의 곱으로 표현이 되니까 그 말이 지금 이 말이 되는 거잖아요. UJ가 MA의 J열이 된다. 그리고 M 플러스 P에 대해서, 그냥 뒷부분에 대해서는 VJ가 B의 열이 되니까, 자, UJ는 MB의 J-M 열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얘라는 것은 얘 열로서 1부터 이제 M개까지는 M 곱하기 N이 되고, 여기서는 M 곱하기 B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뒤에서 써준 겁니다. 그리고 뭐 여기서 조금 뭐 복잡하게 생긴 거는 그냥 어느 정도 인덱스를 조금 맞춰주기 위함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 정리 2.13을 잘 사용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네요. 자, 보겠습니다. n 곱하기 가역행렬 A에 대해서 n 곱하기 2의 첨가행렬 C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뭘 첨가할 거냐면은 이 항등 행렬을 첨가하는 것을 생각할 거고요. 그럼 다음 관계식이 성립을 할 겁니다. 여기서 역행렬을 곱해주면은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앞에 그 연산문제 15번의 내용이었죠? 그럼 얘는 항등행렬이고 얘는 in이 항등행렬이니까 인버스가 됩니다. 자, 정리 3.6이 다운 정리 3에 의해서요. A 인버스는 기본 행렬의 곱이 됩니다. 이렇게 놔둘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식 3.1은 이렇게 쓸 수가 있다. 라는 가 됩니다. 그러니까 행렬에서 기본 행렬을 왼쪽에 곱하는 거는 기본 행 연산을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가 있냐면은 A가 n 곱하기 가역 행렬이면은 이 첨가 행렬의 기본 행 연산을 통해서 이렇게 변형할 수가 있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역행렬을 구하는 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냐면은 이렇게 첨가행렬을 해서 이 앞부분이 항등행렬이 나올 때까지 바꾸면 뒤에 게 역행렬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생각을 좀 해볼게요. 강력행렬 A에 대해서 얘의 기원행 연산 유어만 적용해서 얘로 변형할 수 있는 n 곱하기 n 행렬 B가 존재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니까 실제로 A가 가역행렬이면은 그렇게 만들어진다라는 게 이제 앞의 내용인데 실제로 이렇게 바꿨을 때 이 B가 가역행렬이 되는 것도 확인을 해봐야겠죠. 자, 정리 3.1과 같이 기본행 연산에 대응하는 기본행렬을 각각 이렇게 놓으면요. 얘를 짜르락 적용해서 이렇게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합쳐서 M이라고 해볼게요. 즉 3.1을 통해서 얘는 이렇게 되고 그럼 얘는 여기서 그냥 M을 곱한 거랑 똑같고 얘는 I의 B가 됩니다. 그죠? MA가 IN이고 M이 B가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BA가 IN이었으니까 좀 내용에 앞에서 이야기를 했던 그 보조 정리 때문에 B랑 A는 모두 가역이 되고요. 그죠? 가역이 되고 그리고 이 M이 A의 인버스가 된다. 이렇게
B가 A의 인버스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n 곱하기 가역행 A에 대해서 첨가행렬 A, IN의 기본행 연산을 여러 번 적용해서 IN B로 변형할 수 있으면 B가 A 인버스다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이렇게 변형한 게 유일하게 역행렬로 변환이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A가 가역이 아닌 n 곱하기 행렬인 경우를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랭크가 A가 0보다 작겠죠? N보다 작겠죠?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유한번의 기본행 연산을 하더라도 얘로 변형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이제 어떻게 되냐? 행연산으로 A를 IN으로 변형할 수가 있는데 기본행 연산 랭크를 보존하니까 랭크 A가 N이 됩니다. 그쵸? 어쨌든 이렇게 변형한다는 거는 앞에서 그 3006을 생각하면은 이쪽이 그 1이 있는 부분이 되거든요. 뭐 영어는 이제 또 변형할 수는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랭크가 n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 a를 변형하면은 얘가 어차피 오순이 된다. 그래서 어떤 이때 a를 변형하면은 모든 성분 0이 행을 포함한 행렬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는 다음은 의미를 하는데요. 가역연이 n 곱하기 행렬 a에 대해서 이 in의 기본의 연산을 적용하여 얘를 변형을 걸로 변형 시도하면 성공하지 못하고 처음 n개의 성분이 모두 0의 행을 가진 행렬을 얻게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첨가행렬을 잘 바꿨을 때 이걸로 시도를 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한다면은 먼저 가역이 아니다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첨가행계 성분이 호두 영인 행위를 가진 행렬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앞에까지 계속 얘기했던 내용이 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내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행렬을 어떻게 구하겠냐? 첨가행렬을 만들고 기본 행이에요. 행연산만을 통해서 저희가 이런 꼴로 만들자. 그러면 B가 A의 인버스가 된다. 라는 거고요. 만약에 실패했다라면은 A는 역행렬을 가지지 않는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하는 건 앞에서 잠깐 강조했던 것처럼 기본행 연산만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기본 연연산은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우선적으로 얘가 얘는 성립하진 않아요.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M이 만약에 기본 행렬이었더라면은 얘가 이제 열, 열연산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만에 하나 A만 바꾼다면은 사실 B는 그대로 있는 건데 얘의 의미는 A도 바꾸고 B도 바꾼다는 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논리를 좀 그대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간에 같이 변하면서 A, B의 성질을 계속 같이 가져가고 싶은 거지. 뒤에 붙인다는 것은 얘네들은 A랑 B만 자리를 바꾸는 거니까 각각에만 지금 자리를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애초에 다른 거에다가 적용을 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실질적으로 예제 오브를 통해서 역행렬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가역이 이제 판별하고 가역이면 그 역행렬을 구하려고 합니다. 이 A에 대해서 해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그러면 A에다가 기본행 연산말을 적용해서 이런 걸로 변형을 해보려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먼저 1열부터 연달아 변하여 I의 열에 대응하도록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계속 그 3.6의 논리처럼 좀 사용을 하고 싶은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일단은 얘가 1이어야겠죠. 0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0이 안 되게 하기 위해서 얘랑 얘랑 자리를 바꿉니다. 바꾸면은 이런 식으로 되고요. 그리고 얘가 1이었으면 좋겠으니까 다 2를 나눕니다. 그래서 1, 다 2를 나누고요.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얘 밑으로는 다 0이었으면 좋겠으니까 얘는 이미 0이네요. 얘만 하고 싶으니까 곱하기 3에서 빼주면 된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쵸?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연산이 안 되니까 그 다음에 이렇게 지우는 건 안 돼요. 그쵸?
만약에 뭐 지울 수 있다고 하면은 그건 사실 1, 1, 0이니까 1이니까 0, 0, 0인 거잖아요. 그 소리는 뭐예요? 얘가 지금 역행열이 0이라는 건데 그건 진짜 좀 말이 안 맞죠? 그래서도 그렇기 때문에 연산도 사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고요. 아무튼 간에 얘를 기준으로 좀 해보려고 하는데 그럼 2니까 1로 만들면 좋겠죠? 1로 만들고 2를 나눕니다. 그리고 아, 얘 양옆으로 얘랑 얘가 0이었으면 좋겠으니까 이렇게 2 곱해서 나누고 이렇게 3 곱해서 더합니다. 그러면은 위아래로 0, 0이 되겠죠.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삼행에 대해서도 1로 만들고 그 다음에 다 위에 걸 다 0으로 만들어 주면은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저희가 잘 만들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으니까 얘가 역행열이 되더라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행열을 구할 수가 있겠고요. 그냥 기본 행위 연산말을 통해서 이론꼴을 만들자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예제 6번 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 A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예제와 좀 비슷한 방식으로 해보려고 하는데요. 자, 다음 행렬 A, I에 대해서 기본의 연산을 정해서 I, B 꼴로 변형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럼 앞에서 얘기를 했던 것처럼 해보려고 하는데요. 얘에 대해서 다 없애고 0, 0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근데 얘에 대해서 두 개가 지금 같잖아요. 그러니까 두 개 이렇게 바꾸면은 더해주면 그냥 얘를 이쪽으로 더해주면은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가 00이니까 여기에 지금 1을 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 3행의 앞쪽 세 개 성분이 0이니까 A는 가역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가역이 아니라면은 이렇게 바꾸는 과정 중에 이쪽이 어떤 한 행이 다 0인 게 나오게 된다. 그러면은 가역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랭크가 이미 2니까, 그러니까 3이 아니니까 가역이 아니다. 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저들 행렬이 가역인지 판단하고 가역임차가 역행렬까지도 구해볼 수가 있었죠. 그래서 정리 2.18과 다른 정리 도움을 받아서 선형변환이 가역이고 가역이면 역변환이 뭔지도 파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선형변환, 제가 행렬의 역행렬을 구했는데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선형변환과 연관이 있으니까 그 선형변환의 역변환도 저희가 구할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예제 7번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과 같이 정의된 선면한 t를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항식에서 다항식으로 가는데 이 다항식을 그냥 미분한 거, 두 번 미분한 걸 더한 식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 t는 선형 변화도 잘 되고요. 왜냐하면 미분이라는 게 선형 변환이기 때문에 얘도 선형성이 잘 됩니다. 그래서 2.2 패턴은 이를 사용해서 t의 가역성을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자, 어쨌든 이 P2 RS 표준 수소기를 베타라고 하면은 얘의 색열표는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베타를 지금 1x x제곱으로 둔 거고요. 그리고 T1은 그냥 미분 x는 x 미분 x제곱은 x제곱 미분이니까 얘는 지금 1, 0, 0 얘는 1, 1 얘는 2, 2, 1, 2, 2, 1, 이니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가역이 됩니다. 행렬이 가역이죠. 왜냐면 랭크가 3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얘에 대해서 두 번째 요소는 얘가 가지고 있고 첫 번째 요소는 얘만 가지고 있으니까 얘는 가역이 잘 됩니다. 자, 어쨌든 얘가 가역이니까 지금 이 t가 가역이다라는 것도 저희가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역행열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보여볼까요? 이런 식으로 이제 바꾸는 거잖아요. 얘는 당연히 이렇게 111 이렇게 잘 돼 있죠. 그래서 얘 기준으로 다 0으로 만들어 볼까요? 그러면 그리고 0, 0, 0, 1, 0, 이거 그냥 두 배에서 빼주는 거니까 0, 1,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2배에서 더해주는 거니까
1, 1, 0, 1, 0,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도 이제 얘 위로 얘가 0만 되면 되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그냥 빼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1, 0, 0, 1, 0, 0, 0, 1이 되고 여기 같은 0, 0, 1, 0, 1, 마이너스 2, 1, 마이너스 1, 0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얘가 역행열이 된다. 저희가 구했던 것과 똑같이 구할 수가 있겠죠. 자, 어제 t가 가역인 것도 제가 봤고 그리고 저희가 이 인버스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것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 2.14를 통해서 어떻게 알 수가 있냐? 어쨌든 이 역변환에 이걸 찾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얘 베타에 대한 좌표 표현은 이런 식으로 된다. 그러니까 얘가 얘고 얘는 A0, A1X 더하기 A2X 제곱의 베타에 대한 좌표 표현이고요. 얘는 제가 구했고요. 그럼 얘니까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에 대한 베타에 대한 뭐가 돼야 하냐면은 얘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티무스는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앞에서 행렬의 역행렬을 구한 걸로 성형 변환의 역행렬도 구할 수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행렬의 랭크와 역행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그래서 복습할 겸 3.2절의 연습 문제, TF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번. 행렬의 랭크는 0이 아닌 열의 개수와 같다. 얘는 F가 됩니다. 그러니까 0이 아닌 열의 개수가 아니라 1차 독립인 개수를 이야기를 하고요. 물론 0이 포함되어 있으면 1차 종속이니까 걔네들을 빼는 건 맞는데 그 중에서 1차 독립인 것까지도 따져야 한다. 그러니까 F가 됩니다. 자, 그다음 B. 두 행렬의 곱의 랭크는 두 행렬의 각각의 랭크보다 작거나 같다. 얘는 참이죠. 정리 3.7의 2에서 성립을 합니다. 그리고 랭크가 0인 n 곱하기 1 행렬은 n 곱하기 n 명행렬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얘는 참이 됩니다. 만에 하나 n 곱하기 n이 영행열이 아니라고 한다는 것은 각 열 중에 영행열이 아니 0벡터가 아닌 벡터가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0벡터가 아니다? 그럼 적어도 어떤 열 하나는 0이 아닌 요소를 뭔가 하나 포함하고 있는 게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얘 때문에 무조건 차원이 1보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C는 참이 되고요. 물론 당연히 영행열의 랭크가 0인 것도 당연하고요. 자, 기본의 연산은 랭크를 보존한다. 라고 하는 거. 당연히 참이 됩니다. 정리 3.4에 따른 정리였고요. 자, 2번 기본 열연산이 반드시 랭크를 보존하지는 않는다. 라는 건 F입니다. 열연산도 무조건 랭크를 보존합니다. 자, 행렬의 랭크는 1차 독립인 열의 최대 개수와 같다. 이것도 참이죠. 이건 앞에 그 정의 3.5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자, 기본의 연산을 정하면 행렬의 역행렬을 구체적으로 구할 수 있다라는 걸 지금까지 계속 해왔죠. 역행렬 구하면서 참이 됩니다. 자, n 곱하기 행렬의 랭크는 최대 n이다 라는 것도 참입니다. 그러니까 행렬의 랭크라고 하는 것은 저도 열의 개수와 행의 개수를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해왔던 논리에 의하면요. 그래서 최대 n이고요. 랭크 n이 n 곱하기 n 행렬은 가역이다 라는 것도 맨 앞에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행렬 랭크와 역행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랭크를 어떻게 구하는지, 역행렬도 어떻게 구할 수 있는지 알아봤고요. 자, 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뒤에가 더 중요하게 사용이 되니까 조금 연습을 좀 많이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